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황진범입니다. 자, 이번 ERP 인사 1급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입니다. 예, 그래서 인사 1급을 처음 시작으로 하는 거고요. 예, 일단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처음이라 자신은 없는데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인사 1급은 25문제입니다. 시간이 제일 빡센 종목 중에 제일 빡센 게 인사 1급이에요. 제일 빡세요. 그래서 숙련성을 진짜 요구를 많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 배분을 정말 잘해야 되고요. 20문제 관련을 해서 이제 인사 2급하고 이제 받고 플러스 이제 추가되는 문제가 나오긴 하는데 그 추가되는 문제가 이제 주요 사항이 보면 이제 퇴직금, 퇴직, 그 다음에 원천징수, 그 다음에 그 전표 집계, 뭐 집계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서 몇 개가 출제가 됩니다. 한 8문제 정도 돼요. 그래서 그 ERP에게 1급하고 2급하고 좀 다르게 20문제는 받긴 하는데 약간 추가되는 부분이 여기서 한 8문제?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사 1급을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도 은근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때 제가 블로그 올렸듯이 에드윌 거 해가지고 이런 문제 참고를 해서 모아주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실기만 일단은 업로드를 진행하고 추후에 이론도 같이 업로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실기만 먼저 올리겠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역시 키워드를 보면서 파악을 하시면 되고요. 풀이 해설 시간은 일단 길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긴 시간만큼 확실하게 배울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RP 인사 1급 문제 1번입니다. 다음 중 핵심 ERP 사용을 위한 기초 사업장 정보를 확인하고 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1번에서부터 3번까지는 시스템 관리에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의 키워드를 하나씩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사업장 여기에 키워드가 되고요. 자, 사업장은 사업장 등록에 이용을 해서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클릭합니다. 자, 코드는 총 4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전체 부분을 해서 하나씩 이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보시는데도. 그래서 1번부터 한번 봅시다. 1000번. 인사 1급 회계 본사 사업장은 당회사 본점 사업장이다. 자, 본점 여부가 이제 여기에 여로 돼 있죠. 그럼 이건 본점이라는 뜻이 돼요. 나머지 거는 본점이 아니죠. 지점이죠. 그래서 1번은 맞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인사 1급 인천지점 사업장은 당 회사에 등록된 사업장 중 유일하게 반기 이행사항 신고서를 작성하는 사업장이다. 이행사항 신고 구분은 월별과 반기로 나눠져 있긴 한데 회사 본사는 월별이고 인천은 월별입니다. 그 다음에 반기는 대구 지점이고요. 그 다음 강원 지점은 월별입니다. 대구 지점만 반기지 인천 지점은 반기가 아니고 월별 사업장이다. 이렇게 보아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틀려요? 아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인사 1급 대구 지점 사업장은 인사 1급 회사 본사 사업장에 속한 종사업장이며 인사 1급 회사 본사 사업장에 속한 종사업장은 강원 지점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이 등록되어 있다. 자, 한번 볼까요? 지금 이제 대구 지점 사업장은 회사 본사 이제 속하는 종사업장이에요. 그러니까 본점 여부는 이제 부로 돼 있는 부분이고 이제 신고 관련 사항에서 이제 봤을 때 추가 등록 사항으로 봤을 때 뭐 딱히 뭐 이상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를 봐야 돼요. 그러면은 주사업장 총괄 등록. 자, 여기서 보면은 인사 1급 대구지점 사업장은 회사 본사에 속한 사업장이래요. 본사에 속한 사업장은 회사 인천 대구입니다. 그럼 강원지점은 뭐냐? 강원지점은 종사업장이 아니에요. 종사업장은 취급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사업장은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랑 묶여있는 사업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사하고 강원지점하고는 묶여있는 사업장이 아니고 아예 그냥 다른 사업장 쪽으로 보아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3번에 대한 부분은 맞다라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입니다.
인사 1급 강원지점 사업장의 지방세 신고지 법정 등은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수동리이다. 자, 한번 볼까요? 보면은 이제 신고 관련 사항에 지방세 신고지가 이렇게 있어요. 자, 지방세 신고지 이제 법정동은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수동리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에 대한 부분은 맞아요, 틀려요? 맞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에 틀린 거 몇 번? 2번이 틀렸다라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 인사 1급 문제 2번입니다. 핵심 ERP 사용을 위해 사용자별 권한을 설정해야 한다. 장밀한 사원에게 부여된 메뉴 권한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봅시다. 사용자 권한 설정입니다. 여기 키워드입니다. 자, 그럼 어디에요? 사용자 권한 설정이라는 게 있죠. 이름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자, 클릭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인사급여관리 쪽으로 자 한번 클릭을 하도록 할게요. 예, 모듈 구분 이렇게 잡아주셔야 되고요. 자, 일단은 장밀한 걸 잘 한번 봅시다. 장밀한 거가 이제 등록되어 있는 게 지금 있고요. 사업 기타 이자 배당 소득만 유일하게 지금 권한이 지금 없습니다. 자, 여기에 인사기록 카드 2 여기 오른쪽 부분에 아무 때나 클릭을 해서 컨트롤 F를 눌러줍니다. 자, 여기서 찾도록 합시다. 자, 1번 인사정보 등록에 그 등록된 근로자 정보를 수정할 수 있다. 자, 여기에 인사정보 등록이라고 딱 쳐줘요. 그러면은 나오죠. 보면은 이 오른쪽에 체크된 부분을 봐요. 변경, 삭제, 출력인데 이 사람 변경도 되고 삭제도 되고 근데 출력이 안 돼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등록된 근로자의 정보를 수정할 수 있다는 부분 맞습니다. 게다가 회사 쪽이기 때문에 전체 사원을 보고 만지작거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되고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급여 명세 메뉴를 통해 당회사에 속한 모든 근로자의 급여 명세서를 출력할 수 있다. 급여 명세라고 볼까요? 자, 밑에 이제 보면은 급여 명세라고 있는데 급여 명세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볼 수 있다는 의미가 되고 삭제는 안 돼요. 삭제는 안 되고 그래서 속한 모든 근로자에 출력할 수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출력 기능이 있죠. 그래서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2번은 맞다. 또 이렇게 보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 전표 관리에 속한 메뉴는 권한이 있지만 일부 메뉴의 변경, 삭제, 출력은 불가하다. 자, 전표 관리를 자 한번 클릭할까요? 전표 관리는 이제 전체 권한이고요. 근데 전표 관리의 하위 속성을 보아하니 출력은 안 돼요. 출력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변경, 삭제도 안 돼요. 근데 전표 집계 및 생성만 유일하게 변경, 삭제만 가능해요. 그래서 일부 메뉴라고 돼 있죠. 전체 메뉴라면 틀려요. 그래서 일부 메뉴이기 때문에 일부는 변경, 삭제, 출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틀려요? 맞다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3번은 맞습니다. 그럼 답이 4번이 틀렸죠. 자, 봅시다. 사업, 기타, 이자, 배당, 소득관리 속한 메뉴 권한이 없어 소득자들의 정보와 소득 내역을 등록할 수는 없다. 물론 이제 사업, 기타, 이자, 배당, 소득은 권한이 없는 건 맞아요. 근데 좀 포괄적으로 봐야 되는 게 사업, 기타, 이자, 배당, 소득은 권한이 없는 건 맞지만 소득자들의 정보와 소득 내역을 등록할 수 없는 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보면은 사업, 기타, 이자, 배당, 소득이죠. 메뉴판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얘는 하나인데 그러니까 권한이 없는 게 아니고 얘는 원래 이거 하나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보면은 사업, 기타, 이자, 배당, 소득에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 권한이 하나니까 그러니까 등록만 돼 있으면 다 쓸 수 있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 인사 2급에도 이 권한이 있죠. 있는데 내가 안 열어봤죠. 한 번도 안 열어봤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사업, 기타, 이자, 배당, 소득이 없는 권한인 것처럼 보이긴 하네요. 한 번도 안 해봐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열어보니까 이제 확실하겠네. 여기서 이제 보다가 이제 권한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등록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생각했지만 이 자체에 그냥 메뉴판도 하나고 이거 메뉴판 하나라고요. 그럼 그 뜻은 뭐예요? 안에 그냥 등록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권한 설정 자체가 따로 없고 그냥 이거는 그냥 넣어줄 테니까 그냥 써라 이런 뜻이에요. 잘 안 하니까. 그래서 맞아요, 틀려요? 등록은 할 수 없다는 게 아니고 등록은 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단 이게 메뉴판이 없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안에 하부 속성은 그냥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4번이 맞아요, 틀려요? 아니다. 이렇게 또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 인사 1급 문제 3번입니다. 당회사에 등록된 부서를 2024년도 11월 23일 기준으로 조회했을 때 조회된 부서의 성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이 문제는 부서입니다. 부서가 키워드예요. 그러면은 시스템 관리 쪽에 있는 부분에 부서라는 이름이 있을 거예요. 자, 어디? 부서 등록이라고 있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되고,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보면은 봅시다. 11월 23일자 기준으로 조회해 볼게요. 자, 조회 기준일 적용이라고 있고요. 여기에 2024년도 11월 23일 볼게요. 자, 이렇게. 자, 1번부터 한번 봅시다. 사용 중인 부서는 총 11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1개 맞죠? 맞아요. 그 다음 2번. 인사 1급 인천지정에 속한 부서의 사용 시작일은 모두 2005년 1월 1일이다. 맞아요? 틀려요? 아닌 것 같은데. 인천지점이죠, 여기. 요거 5월 1일이에요? 아니죠. 뭐예요? 2008년 1월 1일이죠. 이렇게 됐죠.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21년도 이후 사용한 부서는 강원지점 사업장에 속해 있다. 이게 틀렸죠. 왜 틀렸냐면은 강원지점이 2개긴 하거든요. 그래, 21년 이거 맞지 않냐 생각할 수 있잖아요. 2001년 사용한 부서는 모두 강원지점에 사용에 속해 있다. 2002년 모두라 돼 있죠. 근데 21년도 이후 또 뭐 있어요? 본사에 있잖아요. 대구지점 있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라고 하면은 강원지점이 이제 21년도 거만 있으면 정답이 되는데 대구지점하고 회사 본사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강원지점만 돼 있으면은 뭐 정답이 되지만 강원지점 외에도 기획부문, 본사, 대구지점에도 21년도 이후에 설립했다고요. 그래서 틀렸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4번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부서 중 2021년의 부서가 제일 많다고 되어 있는데 볼까요? 자, 2005년도에 만든 건 2개, 2021년도 거는 하나, 둘, 셋, 넷, 4개, 2008년도 거는 하나, 둘, 셋, 넷, 5개. 맞아요? 틀려요? 2021년도에 부서가 제일 많아요? 아니죠. 뭐예요? 2008년도에 등록된 부서가 많다. 이렇게 얘기하죠.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에 올바른 거 몇 번?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 인사 1급 문제 4번입니다. 당회사의 인사급여 설정 기준을 보기와 비교했을 때 옳지 않은 설명은 몇 개인가입니다. 단 환경 설정 기준은 변경하지 않습니다. 자, 이 문제부터는 인사급여 관리 쪽으로 해서 기초환경 설정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의 키워드는요, 환경 기준입니다. 설정 기준, 환경 설정 기준, 이게 키워드예요. 자, 우리는 ERP 인사 2급을 배웠는 것처럼 똑같이 환경 설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디 있냐? 자, 여기입니다. 자, 인사급여 환경 설정에 자 클릭합니다. 똑같아요, 문제가. 자, 1번부터 자 한번 봅시다. 자, 옳지 않은 거예요. 자, 1번. 퇴사자의 급여는 25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만 급여를 모두 지급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1할 지급한다. 퇴직. 여기 25일이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25일 아니죠. 며칠이에요? 20일로 돼 있죠. 그래서 25일 이상이 아니고 20일 이상 근무를 했다. 이렇게 하면 맞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 2번. 수습직은 지급하기로 한 급여의 75%를 3개월간 지급한다. 수습 지급률 75%. 수습직 지급기간 몇 개월? 3개월. 맞아요? 틀려요? 맞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 다음 3번. 당회사에 등록된 직종 중 생산직의 출결 시작일은 전월 25일이며 그 외의 직종은 모두 당일 1일이다. 생산직은 25일이 맞아요. 그 외의 직종은 당월 1일이다. 맞아요? 맞는 거죠. 그러면은
일단 이거는 맞는 걸로 칩시다. 자, 그 다음에 4번. 지방세, 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의 기속 연월 또는 지급 연월이 같은 데이터만 짓게 한다. 또는이죠. 이거 ERP 인사 2급에다 나왔어요. 이거는 또는이라고 돼 있어요. 기속 지급 연월은요 둘 다예요. 엔드예요. 그러니까 또는이 아니고 무슨 과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4번은 틀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의 정답은 몇 번이에요? 자, 몇 개가 이제 맞는 거죠? 그렇죠. 4번의 정답은 2개가 맞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 인사 1급 문제 5번입니다. 당의사는 2024년도 1월 과장 직급의 호봉을 아래에 보기와 같이 일괄 등록하고자 합니다. 800번 과장의 직급 호봉 등록을 완료한 후에 5호봉 기준의 기본급으로 오른 것은입니다. 이 문제는 호봉 이 키워드죠. 인사 2급에도 많이 했었죠. 그래서 호봉 등록에 자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이름이 누구냐? 과장입니다. 자 과장에 보면은 날짜는 2024년 1월달부터 적용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자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지금 여기 추가된 부분이 이제 구포수당이라고 이제 추가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구포수당 이제 초기치가 이제 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일괄 등록에, 자, 클릭합니다. 자, 일괄 등록에 클릭하면은, ERP 인사 2급과 다르게, 구포수당은 없었어요. 이 인사 2급에서는. 근데 1급에서 이제 구포수당이 이제 새로 생겼고요. 그냥 넣으면 돼요, 그냥. 기본급, 증가액, 구포수당, 그 다음 연장수당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그 금액들이 이제 각각 이제 매년마다 금액이 이 설정된 금액만큼 올라가게 돼요. 17,800원씩 올라가죠. 나 9,860원씩 올라가죠. 그 다음에 이건 178,000원씩 올라가죠. 기본급에. 그 다음에 연장수당은 7,500원씩 올라가죠. 그러니까 내가 잘 돼 있는지 이건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1, 2, 3번은 다 했죠. 이제 일괄 등록을 했고 정률 적용 인상과 정액 인상은 일괄 인상에 자 클릭합니다. 자 여기 똑같이 급포수당 있죠. 기본급의 정률은 얼마냐면은 5.5%고 그 다음에 연장 수당의 금액은 4.5%예요. 근데 이거를 등록할 때 정률은 정률 따로 하고 정액은 정액 따로 해야지 등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률 인상을 먼저 적용을 하고 5.5%, 4.5% 정률 적용 눌러주고 그러면은 5.5%, 4.5%만큼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일괄 인상을 다시 클릭을 해서 그 다음에 정액 인상을 자 클릭해주면 돼요. 그래서 급포수당 얼마? 3,000원씩 올라가는 걸로 이렇게 해서 정액 인상을 걸어주는 거예요. 그럼 3,000원씩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모든 조건이 자, 다 끝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이제 과장에 해당하는 그 5호봉 기준의 기본급으로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5호봉의 기본급 얼마예요? 4048035원이 돼요. 5번에다 몇 번이에요? 그러면은 4048035니까 맞아요. 3번이 정답이더라. 이렇게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 인사 1급 문제 6번입니다. 2024년도 기속 기준 급여의 지급 공제 항목을 확인하고 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단 지급 공제 항목 설정 기준은 변경하지 않습니다. 자, 이 문제의 키워드는 지급 공제 항목 설정이 키워드가 됩니다. 여기서는 ERP 인사 2급과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급 공제 항목 등록을 자 클릭합니다. 자, 할 때 마감 취소 문제 누르고 시작해주세요. 자, 문제 한번 봅시다. 급여, 지급, 2024년 조회, 이렇게. 마감 취소 누르고 했어요. 이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1번부터 한번 봅시다. P00 기본급은 인사급여 환경 설정 메뉴의 설정에 따라 지급된다. 봅시다.
인사급여 한계 설정에 따라 이제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 자, 여기서 기본급 보면은 뭐 인사급여 환경 설정에 따라 지급되는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인사급여 환경 설정 우리 아까 했었잖아요. 요 기본급 있죠, 이거. 요런 기본급. 입사자 급여 계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이제 설정에 따라서 지역공제 항목 등록이 이렇게 돼 있더라. 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자, 여기 돼 있죠.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수수 적용, 입사조사, 환경등록 종료, 예, 과세 다 돼 있죠.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맞아요.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봅시다. P10 연장 근로수당은 직종별로 지급이 되며 모든 직종이 책정임금 월급 곱하기 0.15 계산하여 지급된다. P10 볼까요? 연장 근로수당. 자, 보니까 사무직은 0.1이 맞아요. 근데 모든 직종이 돼 있잖아요. 근데 문제에서 함정카드가 모든 직종 돼 있잖아요. 모든 직종은 사무직하고 생산직의 모든 직종이 0.1이 동일해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생산직은 뭐예요? 시급이 얼마예요? 1.5라는 거예요. 모든 직종이 맞아요? 아니죠. 사무직은 맞지만 시급직은 1.5인 거예요. 이렇게. 총 연장 근무 시간 곱하기 1.5요. 하는 방법이 다른 거죠. 그래서 맞아요? 틀려요? 아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P20 자격수당에 등록된 자격증 중 ERP 정보관리사 1급이 가장 높은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다. 자, P20 자격수당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금액을 보시면은, 자, 정보기술 자격이 5만원이고 스마트 자격증이 7만원이고 ERP 정보관리사 1급이 8만원입니다. 그러면은 가장 높게 측정되어 있는 건 맞아요? 틀려요? 맞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3번은 맞습니다. 자, 그 다음 4번입니다. 육아수당 P45번입니다. 자, E01 육아휴직급에 해당하는 비과세 수당이며 해당 기속월의 육아휴직일이 하루라도 존재하는 경우 30만원 존재한다. 육아수당일 때 보면은 여기 금액 계산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육아휴직이 있는 경우에 만족하면 30만원, 아닐 때 0원인 거예요. 그럼 30만원 맞는 건 맞아요. 근데 육아휴직이 비과세 유형이 E01 육아휴직급여라고 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이것도 맞는 부분이죠. 그래서 4번에 대한 부분은 맞아요? 틀려요? 맞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해 옳지 않은 건 몇 번이에요? 그렇죠.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 인사 1급 문제 7번입니다. 당회사의 인사 정보를 확인하고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자, 문제 한번 봅시다. 자, 이 문제는 인사 정보라고 돼 있죠. 요거는 이제 인사관리 쪽으로 이제 모아주시면 돼요. 7번 문제는 인사관리 쪽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사 정보 등록, 그러니까 사원 등록입니다. 자, 이 부분이 키워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관리 쪽으로 해서 인사 정보 등록을 자, 클릭합니다. 자, 사람은 총 4명입니다. 그래서 오진영, 그 다음에 조선우, 여기, 그 다음에 김도균, 그 다음에 김동민, 4명입니다. 4명을 전체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간색 테두리 위주만 보아주세요. 자, 1번입니다. 오진영입니다. 입사일자와 그룹 입사일자는 다르다. 제시정보 한번 볼까요? 입사일자와 그룹 일자가 같아 달라요? 다르죠. 그룹 입사일은 2003년 1월 1일이고 입사는 2004년 3월 26일이에요. 다른 거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죠.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조선우 사원은 2012년도 중도 퇴사를 한 적이 있으며 현재 60세 이상의 부양가족 공제를 받고 있었다. 자, 조선우 볼까요? 자, 중도 퇴사일이 2012년도 6월 말일에 중도 퇴사한 이력은 있어요. 예, 있는 건 맞는데 급여 정보를 보았을 때 60세 이상인 사람이 이제 있냐라고 봤을 때 여기 있어요? 없어요? 공제 받고 있어요? 아니죠. 공제 안 받고 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은 맞는데
오른쪽이 틀렸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김도균입니다. 김도균 사원은 국외 소득이 발생하는 사원이며 노조에 가입돼 있다. 노조는 여기 급여 정보 보면 돼요. 그 노조 가입 여부가 이렇게 있고요. 노조 가입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 김도균 사원은 국외 소득이 발생한대요. 자, 여기서 보면은 외국인 단위 세율은 불어돼 있고 파견 근로자도 아니에요. 그래서 외국인 아닌 거죠. 그렇죠. 외국인이 아닌 셈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돼요. 해외 영업부긴 한데 여기서 이제 외국인 단위 세율을 적용을 하고 있진 않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외국에 있다는 의미는 아닌 거가 돼요. 그래서 김도균은 아니에요. 노조도 가입 안 돼 있어요. 그 다음 4번 김동민입니다. 자, 김동민 사원은 파견 근로자이며 책정된 임금은 이제 시작 연월일은 2003년 1월이다. 자, 볼까요? 입사일이 2011년도예요. 얘는 수습 만료일이 2009년도에 끝났고요. 시작이 2013년도예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잘못됐죠. 파견 근로자인 거 맞고 책정된 임금은 2023년 1월인데 급여 정보 한번 볼까요? 여기를 봐야 되구나. 여기 맞는 거죠. 입사일 봤을 때 2009년도부터 한 번도 안 했네. 진짜 회사 악덕이다. 예, 이렇게 이제 보면 되고, 시작을 2023년도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4년 만에 한 거예요. 와, 이것도 참. 파견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봤을 때 파견 근로자는 아닌 거죠. 파견 근로자 여예요. 부죠. 죄송합니다. 부예요. 그래서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4번도 아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한 정답 몇 번?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ERP 인사 1급 문제 8번입니다. 다음 중 인사 기초 코드 등록 메뉴에서 사원그룹 G의 출력 구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자, 이 문제의 키워드는 인사 기초 코드 등록입니다. 여기 키워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볼 거냐? 기초 환경 설정에 보시면은 약간 좀 랜덤이에요. 지금 인사 기초 코드 등록에 자 클릭합니다. 자, 사원그룹 G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력 구분을 여기에 사원그룹 G로 바꿔줘요. 자, 이렇게 바꿔주면 되고요. 자, 1번부터 한번 봅시다. G1 고용구분 관리 내역의 비고가 1인 경우 일용직 사원 등록에서 조회되는 코드다. 자, 여기에 비고란이죠. 자, 봤을 때 1로 이렇게 봤을 때 메시지가 떠야 돼요. 자, 어디에요? 그렇죠, 이거죠. 자, 안 보이죠? 여기입니다. 여기에요. 자, 비고란의 0번은 일용직 사원에 적용되는 정보. 일용직이 아닌 거는 1번은 인사정보 등록에 조회된 직종. 그러니까 1번인 경우에는 상용직이고 0번은 일용직이다 이런 뜻인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맞아요? 틀려요? 다른 거죠. 0번인 경우로 해야지 맞는 거죠. 그래서 8번에 1번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G1 고용 구분의 기초 코드 중 인사 정보 등록 메뉴의 고용 형태에서 조회되는 코드는 상용직만 해당한다. 인사 정보 등록에 보면은 G1 고용 부분이죠. 사용 여부가 사용, 미사용, 사용이에요. 비고를 봤을 때 1, 0, 1, 0, 1이에요. 상용직만 해당되는 게 맞아요? 인사정보 등록 고용 형태 줘야 되는 거? 아니죠. 상용직이 이제 있으려면은 이제 줘야 되는 거구나. 사용직만 있으려면 1번인데 사용직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얘네들도 있잖아요. 임시직, 뭐 파견직, 그 다음에 관리직, 그 다음에 일용직 있잖아요. 상용직만 해당되는 부분 맞아요? 틀려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제 임시직, 관리직 이런 거 다 있는 메뉴고 메뉴 자체가 안에 있는 것만 틀렸다는 얘기가 되죠.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G2입니다. 관리 내역 비고가 0인 경우 생산직 연장근로 비과세 적용이다. 자, 여기서 이제 보면 되죠. 이거죠. 이 메시지. 이거요. 메시지. 이 문제가 참 인사 2급에도 요새 안 나오던 문제인데 여기서 보니 참 오랜만이에요. 자, 1번을 보면은 생산직 비과세 적용이에요. 그러면 안 돼 있는 부분 뭐예요? 비과세 적용 안 한다는 의미가 되죠.
그 맞아요, 틀려요? 1인 경우에서만 비과세 적용 대상이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맞아요, 틀려요? 틀렸다. 이렇게 보면 돼요. 아니다 라는 의미가 돼요. 자, 그럼 답은 4번밖에 없겠네요. 자, 봅시다. G2 직종의 기초 코드 중 생산직 연장근로 비과세 적용 대상이 되는 코드는 생산직과 연구직이다. 맞아요, 틀려요? 일용직 중에서 아까 비과세 되는 부분에 메시지를 체크를 했죠. 뭐예요? 생산직 연구직이더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다. 이렇게 보아주면 돼요. 죄송합니다. 일용직 아니죠? 죄송합니다. 생산직입니다. 이렇게 돼요. 맞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맞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8번에 답 몇 번이에요?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 인사 1급 문제 9번입니다. 2009-1215 이석영 사원의 가족 정보를 확인했을 때 등록된 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부양가족 등록이죠. 자, 이거는 부양가족 등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인사카드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인사카드 쪽으로 보아주시면 돼요. 인사카드가 두 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사기록카드 1, 2가 있는데 인사기록카드 1에 좌클릭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름이 이제 2009년 12월 15일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이석영. 자, 17번에 좌클릭합니다. 자, 여기에 가족에 좌클릭을 해요. 자, 봅시다. 자, 1번입니다. 등록된 가족은 모두 현재 해당 사원이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다. 동거 여부를 보면 되죠. 동거 여부 함으로 돼 있죠. 배우자, 이제 부모님 다 사시고 그 다음에 아들 이렇게 있는 거죠. 자, 1번 맞아요, 틀려요? 맞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맞는 거 찾는 거예요?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예요?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해당 사원이 부양하고 있는 가족의 부양관계는 배우자, 소득자의 직계 존속, 직계 비속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볼까요? 부양가족에서 이제 부양관계는 해당 사원에 보면은 배우자, 소득자의 직계 존속, 직계 비속, 자녀, 입양자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좀 가려져 있긴 한데 여기 보면은 자녀 입양자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맞아요, 틀려요? 이루어져 있는 거? 맞죠. 이 사람의 부양하고 있는 가족 자체는 이렇게 돼 있더라. 이렇게 확인하면 돼요. 그 다음 3번. 부양가족 중 연말정산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구성원이 존재한다.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냐는 장애인 쪽에 체크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자, 여기 있죠.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있다는 의미가 돼요. 맞죠? 자, 답은 4번이 틀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4번 봅시다. 연말정산은 자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나이 요건이 8세 이상부터 20세 이하까지 해당할 때 2024년 현재 사원이 부양하고 있는 가족 중 자녀세 공제에 해당하는 구성원이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죠. 왜? 생년월일을 보시면 답이 나와요. 얘 13살일걸요? 13살인가? 그럼 중학생이네? 그러면은 자녀세 공제 요건이 돼야 안 돼요? 존재한다라는 거죠. 자녀세 공제 요건은 존재하는 거예요. 15만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옳지 않은 거 몇 번? 9번의 답은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 인사 1급 문제 10번입니다. 당회사에서 2024년 4분기에 진행 중인 650 2024년 법정 의무교육에서 보기의 대상자 중 이수 여부가 다른 대상자로 옳은 것은입니다. 자, 볼까요? 자, 이거는 교육입니다. 교육이고요. 이 교육의 키워드죠. 자, 교육 키워드예요. 교육. 그러면 교육 관리냐, 교육 평가냐, 아니면은 뭐 교육 해가지고 교육 현황이냐, 상관없어요. 그래서 교육 관리 쪽으로만 안 들어가면 되고요. 교육 평가나 뭐 교육 현황 뭐 상관없습니다. 자, 교육 현황에 클릭하겠습니다. 교육 기간은 2024년도 4분기예요. 그럼 10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가 해당이 되는 부분이에요. 답했다. 자, 사업장 뭐 상관없고요. 그럼 교육벌 사후 현황이 여기서 여기에 보는 게 더 편해요, 오히려. 그래서 650
2024년 법정 의무 교육입니다. 자, 옳은 것입니다. 자, 보면은 뭐 이름 볼 필요 없고요. 사실 연도만 보면 돼요. 연도 이렇게 봤을 때 김민주 여기, 그 다음에 조선우, 그 다음에 2013년 최은주, 그 다음에 2018년도 이민성.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수 여부가 좀 다른 걸 이제 보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김민주 이수, 조선우 미이수, 최은주 미이수, 이민성 미이수. 여기는 사장씩 끌려가겠네 조만간. 네, 그렇기 때문에 김민주만 이수이고 나머지는 미이수인 거예요. 그럼 다른 게 몇 번이에요? 그렇죠. 정답은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만간 이 사람들 다 끌려갑니다. 사장씩 조만간 끌려갈 거예요 아마. 자, ERP 인사 1급 문제 11번입니다. 당의사의 2024년도 11월 기속급여에 해당하는 대상자 중 조선우 사원이 개인 질병 치료를 위한 휴직 신청을 합니다. 2008 12월 1일 조선우 사원의 휴직 내역 중 보기와 같이 등록한 뒤 모든 급여 지급 대상자들의 급여를 계산했을 때 과세 총액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자, 일단 이 문제는요, 인사 2급에도 나오는 문제이고요. 첫 번째는 조선우가 일단 질병으로 일단 신청을 했고요. 아마 총급액의 80%만큼 일단 아마 이렇게 할 겁니다. 문제를 이름만 바꿨을 뿐인 것 같은데, 이름만 바꿨네. 인사 2급하고 똑같네요. 문제가 이름만 바꿨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급여 입력을 해주면 돼요. 상용직 급여 입력 이렇게 해줘가지고 과세 금액이 얼마냐 찾으면 돼요. 자, 첫 번째는 조선우가 일단 지금 휴직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사관리 쪽에서 보면은 인사정보 등록에 일단 먼저 등록을 해야 됩니다. 자, 클릭합니다. 자, 밑에 보시면은 조선우가 있어요. 2008년 12월 1일 11번에 조선우고 재직정보를 보아주면은 여기에 휴직기간 입력하는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복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직접 입력이 안 되는 거고, 그 오른쪽에 있는 칸에 약간 돋보기 모양의 돼 있는 부분 여기에 클릭을 해줘요. 그럼 휴직 기간을 넣어주면 돼요. 자, 시작일, 종료일, 복직일. 복직일은 사실 이제 뭐 종료일 자 원래 똑같이 하고요. 일반 휴직이고, 휴직 지구인 80%, 퇴직기간 적용해야죠 당연히. 비고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확인 누르면은 휴직기간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뜨는 거고. 자, 80%만큼 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80%만큼 잘 되려면은 급여 정보에 자 클릭하면은 얘 연봉 있죠, 책정임금. 여기에 컨트롤 F3번 눌러줘요. 해서 일단은 1급이 얼마인지 일단은 먼저 한번 기록해 보면은 166,666원이에요. 그럼 곱하기 내가 시연은 날짜에 80%만큼 계산해주면은 얼추 이 금액 나와요. 자, 봅시다. 굳이 이거 안 해도 돼요, 사실. 근데 굳이 내가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11일분만큼만 계산해주면 될 거예요. 146,660원이네. 이거 금액 안 정확해도 돼요. 얼추 그냥 유사치 맞으면 돼요. 확인용이니까. 그럼 이 정도는 내가 이 사람 조선우가 월급을 받는 거죠. 총 500만원 중에 일단은 10만큼 금액은 빠질 거예요. 이해되죠? 그럼 이렇게 해서 바꿔주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끝나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급여 관리에서 자 클릭하면은 여기 상용직 급여 입력 및 계산에 자 클릭합니다. 자, 날짜는 이제 몇 월 기속이에요? 11월 기속. 지금 언제예요? 11월 25일에 줍니다. 조회를 해주면 돼요. 자, 25명의 이제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 여기에 똑같아요. 여기에 자 클릭을 해서 전체 이제 클릭을 해서 그 다음에 어디 급여 계산에 자 클릭해 주면 돼요. 자, 여기 계산해 주면 되죠. 그러면은 여기에
조선우 거를 잘 한번 보여주세요. 조선우 거가 지금 기본급이 500만원, 월급에 500만원 돼 있었거든요. 그럼 460만원 돼 있죠. 그럼 그 뜻은 뭐냐? 얘 11일치 분만큼에 해당하는 40만원만큼은 다운이 됐다 이 뜻인 거예요. 그럼 적용이 됐어요? 안 됐어요? 적용은 잘 돼 있더라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얼추 이 금액만큼 받았으니까 전체 금액을 보면은 비교해보면 얼추 맞을 거예요. 해가지고 곱하기 11일 하면은 이 금액에서 맞네. 얼추 맞죠? 36만원 40만원 정도 나갔으니까 얼추 맞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적용됐다 이런 의미로 보면 돼요. 그러면은 내가 했는 그 절차에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건 없다 이런 거죠. 그래서 오류가 생길 수는 없을 거예요. 웬만하면.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문제에서 요구를 하는 전체 사원에 해당하는 과세 총액으로 오른 것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체 사람들 찾는 거는 급여 총액이고요. 개개인은 개인 정보 보시면 돼요. 급여 총액에다가 여기 보시면은 과세 총액이라고 적혀 있어요. 여기 있다. 얼마예요? 126,440,940입니다. 답 맞아요? 틀려요? 맞죠? 여러분들 1번 나오죠?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이 급여는 한번 틀어지면은 바꾸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 연수용이기 때문에. 한계가 좀 있고요. 그 실무 프로그램에서 저도 사용해 봤는데 또 틀린 거 있으면 바로바로 적용이 돼요. 근데 연습용은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 할 때 실수 없도록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ERP 인사 1급 문제 12번입니다. 당회사는 2024년도 11월 기속 상여 소득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보기의 지급 대상 요건으로 지급일자를 직접 추가하여 상여를 계산했을 때 대상자별 계산된 상여 금액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 요건사항은 ERP 인사 2급과 동일합니다. 상여라는 부분의 키워드는 자, 등록해라 이 뜻인 거예요. 자, 여기 인사관리 쪽에 기초항의 설정에 보면은 급상여 지급일자 등록이라고 있어요. 이거를 등록을 하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등록을 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상여 금액 즉 급여 입력을 해서 얼마 있는가 이거를 찾아라 라는 뜻이에요. 두 가지 요청사항입니다. ERP 인사 2급하고 동일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급상여 지급일자 등록에 자 클릭합니다. 자, 봅시다. 날짜는 2024년 12월 10일이고 동시냐 이제 분리냐라고 했을 때 F2번 누르고 분리라고 해주시면 돼요. 직종 급여 형태별이라고 돼 있죠. 0번으로 해줍니다. 그 다음 엔터 누르고 급여는 F2번 누르고 상여로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상여인 경우에는 여기에 입사자 퇴사자라고 돼 있는데 입사자는 제외냐 이제 포함이냐 이건데 퇴사자 상여 계산은 다 제외입니다. 그러니까 입사자는 나 상여 안 줄 테니 너희들 근무했을 때 상여 줄게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퇴사자인 경우에는 뭐 우리서 떠났는데 뭐 상여금 줄 필요 있냐 뭐 그런 의미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 등록을 했으면은 이제 밑에 거 이제 보면은 이제 지급 직종 급여 형태 있죠. 자, 요거 넣어주면 돼요. 이건 좀 노가다 하셔야 돼요. 자, 보니 아유, 노가다 끝났습니다. 예,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거고 이거 11월이에요. 편집할 거지만 예, 이렇게 보면 되고 보면은 생산직, 연구직, 생산연구 이렇게 맞는지 확인하고 월급인 거 확인하고 날짜 맞는지 다 확인하고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게 자동 저장이 돼요. 자동 저장이 되는 부분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해주면 돼요. 자, 그렇게 하면은 끝났으니 이제 끝났으면은 여기 상용직 급여 입력 계산에 자 클릭을 합니다. 아까 실수해가지고 예, 이미 다 저기 해놨고요. 그래서 지급일은 여기 다시 이제 12월 10일 이렇게 뜹니다. 자, 조인 눌러주면 돼요. 몇 명 안 되죠?
사실. 그러니까 생산직하고 연구직이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된 거고. 여기서 이제 클릭을 해줘요. 여기다 클릭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는 여기 금액 계산에 자 클릭합니다. 끝났습니다. 한국민, 노이선 이렇게 이제 뜨죠. 자 이렇게 해서 문제 요구 사항에서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자 다 했어요. 다 했고 대상자로 계산된 상여금 금액이 옳지 않은 거예요. 자 봅시다. 한국민 자 7712490이에요. 자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 다음에 장명훈 7062490 맞죠? 김도균 5625000 틀렸죠? 김도균이 이제 금액이 틀렸습니다. 4762가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최명수는 6919990원이 됩니다. 그래서 김도균의 금액이 아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정답 몇 번? 12번의 답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 인사 1급 문제 13번입니다. 당회사는 인사 1급 회사본사 사업장에 대해 2024년 10월 기속 급상여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체 현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키워드는 뭐예요? 이체 현황의 키워드입니다. 네, 여기서 보시면 되고요. 어디에 있냐? 지금 이 문제가 문제가 위치가 좀 꼬였어요. 그래가지고 급여관리 쪽으로 보시면 되고 자, 이체 현황이니까 여기 급상여 이체 현황에 자 클릭합니다. 자, 보면은 무급자 제외입니다. 그래서 2024년 10월 기속이고 자, 지급일까지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지급일은 1번 했고 회사 본사죠. 예, 본사만 봅니다. 자, 다시 쪼갰어요. 자, 됐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봅시다. 근로자의 계좌로 이체되는 총 급여액은 57092130이다. 자, 맞아요? 틀려요? 맞다. 이렇게 뽑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2번. 해당 사업장 급여가 지급된 일자는 2024년 10월 25일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다. 이렇게 뽑아주시면 돼요. 자, 3번. 급여를 이체한 근로자 수가 가장 적은 금융기관은 카카오뱅크의 3명이다. 4명이죠. 4명이죠. 여기 3명이죠. 현금 있죠. 2명이죠. 사실 이게 맞다고 볼 수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옳지 않은 거라고 봤을 때. 자, 요거 3명이죠. 이거, 자, 금융기관에서 물어봤을 때 443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맞다는 의미가 돼요. 자, 그 다음 4번입니다. 이체된 급여 금액이 가장 이제 큰 금융기관은 우리은행이며 총 1803만 9,200원이다. 문제 봤을 때 우리은행이 4명이긴 해요. 4명이고 금액이 제일 큰 건 맞아요. 제일 큰 것도 맞고 1803만 9,200원이다. 맞습니다. 자, 답은 1번입니다. 답은 1번이고 총 금액은 5,709만 2,130원인데 맞아요. 근데 여기서 함정카드를 깔아놨어요. 뭐냐? 계좌로 이체되는 이라고 돼 있죠. 계좌 이체. 그러니까 5709-1301은 이체되는 금액이 맞지만 계좌 이체되는 부분이 이 부분에서는 계좌 이체이지만 강민주하고 장명훈은 현금 지급이에요. 그럼 이거는 계좌 이체가 아니에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에 해당한 정답 1번입니다. 저는 아까 뒤에 것만 봐가지고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1번이 답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자 1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RP 인사 1급 문제 14번입니다. 당회사에 등록된 전체 사업장에 급여 내역을 직종별로 집계하여 확인하고자 합니다. 2024년 3분기에 지급된 내역을 확인하고 직종별로 지급 금액으로 오른 것은 입니다. 자, 직종별이죠. 직종별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항목별이라는 뜻입니다. 직종별이라는 건 이제 항목별이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니콜 항목별. 그래서 항목별 급상여 지급 현황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 있냐? 여기로 클릭해 주시면 돼요. 항목별 급상여 지급 현황. 자, 클릭합니다. 자, 기속은 언제냐? 2024년도 3분기.
즉 7에서 9월 달 거를 뜻합니다. 지급 구분은 급여이고요. 보니까 전체 사업장이고요. 이제 뭘로 볼 거예요? 직종별로 볼 거예요. 이렇게 해서 조회하시면 됩니다. 자, 조회 다 끝났으면은, 자, 문제 봅시다. 사무실의 자격 수당이 얼마냐면은 212만원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아니다. 이거는 이 사무지목, 이건 전체 금액을 물어본 거죠. 333만원은.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 2번 생산직의 근속 수당 91만원. 맞죠? 그 다음 3번 연구직의 식대 보조비 340만원. 틀렸죠? 200만원 아니죠. 이거 생산직 경우에 이제 200만원이죠. 그 다음에 연구직의 영업촉진비 90만원. 135만원 뭐예요? 얘는 사무직의 영업촉진비죠. 그래서 이에 틀린 건, 아니다, 이에 맞는 건 몇 번이에요? 그렇죠. 2번이 맞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 인사 1급 문제 15번입니다. 당 회사는 사원별 지각, 조퇴, 외출 시간을 기준으로 근태 공제액을 계산하여 해당 금액을 기본금액에서 공제하고자 한다. 아래의 보기를 기준을 토대로 2024년 10월 기속 장명호 사원의 금태 내역을 확인하고 기본급 공제액을 계산한 결과로 옳은 것은입니다. 단, 공제액을 계산하면서 발생되는 모든 원단위 금액은 절사, 책정 임금 시급은 원단위 금액을 절사하지 않고 계산합니다. 자, 볼까요? 자, 지금 산식은 이렇게 계산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따라가시면 되는 부분이고, 일단 첫 번째는 장명훈에 해당하는 이 사람이 시급이 얼마인지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인사정보 등록에 이용을 해서 시급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두 번째는 근태관리를 이용을 해서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첫 번째 여기 인사관리에 클릭을 해서 인사정보등록 자 클릭합니다. 일단 장명훈부터 확인을 해요. 12번. 자, 그러면 급여정보에 자 클릭을 해요. 자, 클릭하면은 여기에 급여정보에 2009년 1월로 돼 있죠. 여기 클릭하고 오른쪽에 클릭합니다. 연봉 오른쪽에. 그러면 컨트롤 F3 누르고 확인 누르고 하면은 얘 시급이 얼마네요? 19,618원이에요. 여기 돼 있죠? 19,618원. 거의 2만원이네. 자,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근태가 키워드니까 근태 결과 입력에 자 클릭합니다. 자, 10월 기속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회키 눌러줘요. 장명훈입니다. 지각 조퇴입니다. 지각 시간을 보는 거예요. 1시간 15분, 30분, 45분. 이거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15분씩 끊어서 계산하시면 돼요. 이렇게 15분씩 15분, 30분, 45분, 60분. 이거 15분에서 0.15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큰일 나요, 이거는. 그러니까 4분의 1을 쪼개서 계산을 해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은 4등분이잖아요. 4등분이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4분의 1이면은 소수점 얼마예요? 0.25. 30분 얼마예요? 4분의 2니까 0.5. 그 다음에 45분이니까 4분의 3이니까 0.75. 60분이면 얼마예요? 4분의 4니까 1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문제는 상당히 단순히 나왔던 문제네요. 그렇기 때문에 계산 방법도 어렵진 않아요. 자, 그러니까 시급이 얼마였지? 19,118원이었죠? 자, 한번 봅시다. 지각 시간은 얼마예요? 1시간 15분 1.25. 조퇴는 얼마예요? 30분이니까 0.5. 그러면 이게 두 개 더해서 곱하기 1.2 곱하기 19,618원 계산하면 되고. 외출 시간은 얼마예요? 45분 0.75 곱하기 1.5 곱하기 19,618원 이렇게 계산해주면 돼요.
자, 여러분들 시험 치실 때 계산기 꼭 들고 가야 돼요. 계산기 안 들고 가신 분도 가끔 계세요. 자, 인사는 계산기 꼭 필요해요. 41,197원. 여기서 절사해라 이 뜻이거든요. 이렇게 41,190원이고 다음에 22,070원.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두 개를 더하면 돼요. 얼마? 63,260원이에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의 지각 조퇴 외출은 63,260원만큼 빼줘야 되겠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15번에 몇 번입니까? 맞습니다.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사 1급 1부는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2부도 함께 봐주시고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